자, 보시면 여기 EX-Y는 1이라는 방정식하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Y는 5라는 자, 두 개의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이거를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거를 가로줄을 우리가 행렬에서는 행이라고 하죠. 행. 그죠? 그래서 이거 로우라고 하잖아요. 로우. 그죠? 로우. 그래서 우리가 옆으로 이 그림을 그려서 이 방정식의 연립 방정식 해를 구하는 걸 우리가 로우 픽처라고 합니다. 로우 픽처. 굳이 번역하자면 뭐 행 그림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행렬이라는 말이 뭔가요? 자, 행렬이라는 말은 이제 원래 그 행이 뭐였냐면 행이었죠. 가로행. 그죠? 로우였고, 그 다음에 열이라는 것은 세로 열. 그래서 칼럼이었죠. 근데 이 로우 칼럼이라고 하지 않고 이걸 행렬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죠? 자, 우리가 원래 행렬이라는 말은 단어가 따로 있죠.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매트릭스라는 용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죠? 매트릭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그러니까 이 행렬은 이 매트릭스를 번역한 게 아니라 로우 칼럼을 번역한 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약간 좀 의미가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EX-Y는 2라고 X 플러스 Y는 5라는 두 개의 연립 방정식이 있는데 이거를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방법이 자, 로우 픽처를 그려서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세로줄, 이걸 열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칼럼 픽처라고 합니다. 자, 칼럼 픽처를 그려서 자,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우선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중고등학교에서 배운 바와 같이 편하게 우선 로우 픽처를 그려가지고 이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면 자, 이 EX-Y는 1이라는 건 뭐냐면 이 직선이죠. 그래서 자, 이 Y축, X축이 있고 여기 원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EX-Y라는 것은 자, X가 2분의 1이면 Y가 0이네요. 그죠? X가 2분의 1이면 Y는 0이고, 그 다음에 X가 0이면 Y는 마이너스 1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 두 점을 연결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직선이 되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식 X 플러스 Y는 5에서 X가 5면 Y는 0이죠? 그죠? X가 5면 Y는 0. 그 다음에 X가 5면 Y는 0. 그 다음에 Y가 5면 X는 0.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두 점을 연결하면 자, 이러한 직선이 되고, 여기 보면 두 직선이 만나는 교점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교점, 자, 이 교점을 우리가 넣어보면 되죠, 뭐. 그죠? 그래서 이걸 찾으면 됩니다. 근데 우선 두 식을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두 식을 더하면 자, 3x는 6. 그래서 x는 2가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이 2를 두 번째 식에 넣으면 y가 뭐가 나오나요? 자, y가 3이 나오죠? 그래서 이 교점의 좌표가 2,3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자, 가로로 해석해 가지고 두 개의 직선을 그려 가지고 두 직선의 교점이 바로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x는 2, y는 3을 첫 번째 식에 넣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2 곱하기 2 마이너스 3은 1 성립하죠. 두 번째 식에 넣어보면 2 플러스 3은 5 역시 성립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점이 바로 이 연립방정식의 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또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보시면 기존의 식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다 굳이 개수를 써보자면 이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방정식의 개수를 굳이 써보자면 여기가 y 앞에 마이너스 1이 있는 거고, 두 번째 식에서는 다 1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를 먼저 쓰고, 자, 2, 1, 그 다음에 y를 먼저 쓰고, 마이너스 1, 1, 그 다음에 이쪽은 자, 1,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원래는 두 개의 방정식이었는데 이게 이렇게 했더니 하나의 방정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벡터 방정식이라고 하죠. 그죠? 벡터 방정식. 그죠? 자, 이렇게 벡터 방정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x, y에다가 어떠한 숫자를 넣어야 1, 5가 될까요? 자, 잘 보시면 위에서 구한 x, 2, y에 3을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넣어보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 x에다 2를 넣고 y에다가 3, 이거를 아까 우리가 구한 거를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 x 안에 있는 x가 2가 들어가서 여기가 4,2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식은 마이너스 3,3 이렇게 돼서 더하면, 자, 여기 같은 위치끼리 더하면 1이 되고 같은 위치끼리 더하면 5 이렇게 해서 성립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평면에서 어떠한 그림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까? 그걸 한번 같이 봐볼까요? 자, 보시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여기가 x축이고 y축이고 여기 x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2,1이라는 벡터를 표시하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벡터를 위치 벡터라고 하죠. 시점이 5인 벡터. 그래서 2,1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그죠?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면 2,1이라는 벡터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2,1.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마이너스 1,1. 2,1이 어디 있는지 아시겠어요? 2,1은 바로 자, 이 벡터를 표시한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y 뒤에 마이너스 1,1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평면상에서 벡터를 표시하면 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서 바로 여기가 되는 거죠. 그죠? 이 벡터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아까 x가 2가 됐는데 그거는 2,1 벡터 앞에 2가 있었죠? 그러면 이 주황색 벡터를 2배를 하는 거죠. 주황색 벡터를 2배. 그러면 여기가 좌표가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4가 되는 거고, 자, 여기는 2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마이너스 1,1, y가 3이었죠? 그러면 이 녹색 벡터를 3배를 하는 거죠. 그러면 3배를 하면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고 또 올라가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자, 3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벡터를 더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 두 개의 벡터를 평행사변형법에 의해서 더하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가 1이고, 바로 여기가 5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벡터가 나온다. 이러한 벡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까는 그 직선의 방정식으로, 이 식을 연립 방정식을 해석해서 그림을 구하는 방법을 로우 픽처를 이용해서 해를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로로 이용해서 이 연립방정식을 그 개수의 세로줄을 벡터로 해석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두 벡터의 합이 자, 오른쪽에 있는 1,5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 x하고 y의 개수를 정하는 거 있죠? 이런 걸 우리가 칼럼 픽처를 이용해서 연립방정식을 구한다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식은
자,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식은 두 직선이 평행한 경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식은 두 직선이 일치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경우에는 해가 하나밖에 없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해가 없는 거고, 세 번째인 경우에는 이제 해가 많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어때요? 첫 번째하고 다르게 특이하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 싱귤러? 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싱귤러 하다, 특이하다.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식을, 자, 4배를 해볼까요? 그러면, 자, 여기 첫 번째 연립방정식에서 4배 하면 4x, 8y는 12.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을 그냥 쓴 다음에, 자, 빼면, 어떻게 되냐면, 3y는 6. 그래서 y가 2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걸 첫 번째 식에 대입하면 x가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교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2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에서는, 두 번째 연립방정식은 첫 번째 식을 역시 4배를 해보겠습니다. 4x, 8y는 12. 그리고 두 번째 식을 그 밑에 쓴 다음에 역시 똑같이 빼면 어떻게 되냐면 0은 6. 이렇게 성립하지 않는 식이 나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식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식을 4배를 하면 4x 더하기 8y는 12.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을 밑에 그대로 쓴 다음에 빼면, 자, 어떻게 되냐면 0은 0. 그래서 항상 성립하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지만 이제 좀 다르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첫 번째 연립방정식을 우리가 다음과 같이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를 쓴 다음에 개수를 한번 써볼게요. 자, 그래서 x를 쓴 다음에 개수를 써보면 x 여기 1, 4 이렇게 x의 개수가 1, 4니까요. 그 다음에 y를 쓰고 y의 개수 2, 5 그리고 상수항 3, 6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연립방정식이 하나의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벡터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연립방정식하고 세 번째 연립방정식도 이렇게 벡터방정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1, 4 y 자, 2, 8 여기가 3, 6 이렇게 되고요. 자, 세 번째는 x 1, 4 그 다음에 y 2, 8 여기가 3, 12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보면 첫 번째에서 x가 마이너스 1이고 y가 2라고 했죠. 그러면 이거를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2가 안으로 들어가면 4하고 10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자, 마이너스 1 더하기 4해서 3이 나오고 마이너스 4 더하기 10에서 6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가? 자, 이거를 자,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x축이고요. 이게 y축이에요. 그러면 자, 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벡터가 어떻게 되나요? 원래는 1, 4 벡터였거든요. 그죠? 1, 4 벡터면 여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러면 이 방향이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벡터는 자,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여기 자, 여기 보시면 자, 40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2호 벡터를 2배 해서 40이 됐습니다. 그죠? 자, 2호 벡터를 2배 해서 그러면 2호 벡터가 원래 여기죠. 그죠? 자, 이거 2호 벡터가 여기 있는데 이걸 2배를 한 거죠. 그래서
40. 그러면 이렇게 됐네요. 그죠? 그래서 2호 벡터가 여기 있었는데 이거를 2배 하다 보니까 40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자, 우리가 그래서 이 빨간색하고 녹색을 이용해서 둘이 더하면 자, 36 벡터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36. 자, 36 벡터가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 잘 보시면 여기가 4칸 내려가고 1칸 옆으로 간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벡터가 자, 이 벡터랑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벡터를 우리가 이쪽으로 평행 이동을 시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두 벡터를 더하면 36 벡터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 두 번째 경우도 역시 우리가 벡터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잘 보시면 자, 이게 X축, Y축이거든요. 그러면 14 벡터가 어디 있나요? 자, 14 벡터가 여기 있죠? 그죠? 그래서 14 벡터가 이거고요. 근데 28 벡터는 어디 있나요? 28 벡터는 이거를 2배 한 겁니다. 그래서 28 벡터가 14 벡터하고 일직선상에 있습니다. 14 벡터가 28 벡터랑 일직선에 있다. 그죠? 그러면 36 벡터는 어디 있나요? 그런데 36 벡터는 자, 3, 6이니까 이렇게 있어서 두 직선하고 저기 같은 직선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14 벡터하고 자, 이 14 벡터하고 28 벡터를 아무리 더하고 빼도 36 벡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해가 없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경우에 자, 세 번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가 X축이고 이거 Y축입니다. 그러면 14 벡터 자, 14 벡터가 여기 있고요. 그죠? 14 벡터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28 벡터는 어디 있나요? 자, 여기 보면 이 14 벡터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기. 그죠? 그럼 28 벡터는 14 벡터를 2배 한 거죠. 그래서 28 벡터는 그래서 바로 이게 또 일직선에 있게 됩니다. 그죠? 근데 32 벡터는 어디 있는가요? 14 벡터를 3배 한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3개의 벡터가 이렇게 일직선에 다 있게 됩니다. 그러면 미지수가 3개이고 식이 3개인 자, 연립방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가로로 해석하는 방법하고 세로로 해석하는 방법 두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식에서 첫 번째 식을 2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식을 2배를 하면 4x, 2y, 자, 2z는 10 이렇게 되고요. 자, 두 번째 식을 밑에 써준 다음에 자, 0은 일부러 제가 써줬습니다. 자, 그래서 둘이 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8y, 2z는 12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바로 첫 번째 식하고 이 세 번째 식을 바로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 8y, 3z는 14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생긴 두 식을 빼면
자, 마이너스 z는 마이너스 2. 그래서 z가 2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생긴 2를 자,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위에 있는 식에다 대입을 하면 자, 대입을 하면 이게 6이 되죠? 그러면 y가 1이 됩니다. 그죠? y가 1이 돼요. 그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y까지 구했습니다. 그래서 z는 2고 y는 1이고 그러면 자, 이 y하고 z의 값을 첫 번째 식에다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맨 위에 있는 식. 여기다 1 넣고 여기다 2를 넣으면 x가 1이네요. 그죠? x에다가 1을 넣어야 되죠? 그래서 x, y, z를 모두 구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식하고 세 번째 연립방정식도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연립방정식에서 자,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식을 한번 더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x, y, 4z는 자, 7이 되고요. 이때 생긴 식을 자, 두 번째 식, 맨 마지막 식하고 빼면 어떻게 되냐면 자, 0은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1.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식이 나오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세 번째 연립방정식에서 자, 여기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식을 더해서 밑에다 써볼게요. 그러면 3x, y, 자, 4z는 7. 이렇게 해서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식을 더했더니 세 번째 식하고 완전히 똑같은 식이 나왔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빼주면 어떻게 되냐면 자, 0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세로로 한번 해석해서 벡터로 한번 자, 이걸 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x 쓰고요. 자, 첫 번째 식은 x 쓰고 여기가 2, 4,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y 쓰고 자, 1, 마이너스 6, 7.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z 쓰고 여기가 1, 0, 2.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상수가 5, 마이너스 2, 9.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x, y, z의 값을 구했는데 자, x가 1, y가 1, 그 다음에 z가 2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자, 2, 4, 마이너스 2 벡터 자, 2, 4, 마이너스 2 벡터 그린 다음에 1, 마이너스 6, 7 벡터 자, 그린 다음에 두 개를 더합니다. 자, 두 개를 더하면 이렇게 대각선의 길이가 되고요. 여기에다가 자, 1, 0, 2 벡터를 두 배를 합니다. z가 2니까. 그러면 1, 0, 2 벡터를 두 배를 해서 이거를 자, 밑에 우리가 더한 벡터랑 둘이 다시 더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바로 이렇게 돼서 결국은 이거를 더하면 이 결과가 바로 여기가 바로 5, 마이너스 2, 9 벡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이때는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 연립방정식을 벡터로 해석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우선 자, 이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여기 6하고 7 이 차이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식은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가 x 자, 1, 2, 3 그 다음에 y 자, 1, 0, 1 그 다음에 z 여기가 1, 3, 4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2, 5, 6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가 이 두 번째 경우에는 해가 없었고 세 번째 경우에는 해가 무수히 많았는데 이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기 있죠. 이 x, y, z 뒤에 있는 이 세 개의 벡터 자, 이 세 개의 벡터가 한 평면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예를 들어서
자, 1, 2, 3 벡터를 3배를 한번 해볼까요? 자, 1, 2, 3 벡터를 3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랑 똑같냐면, 여기 1, 0, 1 벡터를 그냥 1배 한 거랑, 그 다음에 자, 1, 3, 4 벡터를 2배 한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3이 안쪽에 들어가면 여기가 369가 되죠. 자, 그러면 오른쪽은 1이 들어가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2가 들어가서 여기가 2, 6, 8이 됩니다. 결국은 더하면 369 벡터랑 같아지게 되는 거죠. 그죠? 결국은 이 세 벡터가 한 평면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왜 해가 없었냐면 1, 2, 3 벡터, 그 다음에 1, 0, 1 벡터, 그 다음에 1, 3, 4 벡터, 얘네들은 다 한 평면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벡터가 1, 2, 3 벡터, 자, 이 벡터는 1, 0, 1 벡터, 그 다음에 이거는 1, 3, 4 벡터, 자, 공간 벡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상수항에 있는 자, 이 2, 5, 6 벡터 있죠? 이게 얘네들이랑 같은 평면에 있지 않은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세 개의 벡터로 2, 5, 6 벡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해가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자, 그러면 여기가 7로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만약에 7로 바뀌면 자, 이렇게 7로 바뀌었을 때는 해가 엄청 많았죠? 이거는 뭐냐면 자, 1, 2, 3 벡터, 1, 0, 1 벡터, 1, 3, 4 벡터하고 2, 5, 7 벡터 이게 이제 같은 평면에 있게 되는 거죠.